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어느새 3월 중순, 벌써 봄꽃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CTV 뉴스가 봄꽃처럼 반가운 소식이 되길 바라면서 3월 둘째 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08회기) 총회가 시작된 지 어느새 6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로 보면 전반전을 마친 셈인데요. 이에 맞춰 총회 감사부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감사에 앞서 가진 개회 예배에서 감사부장 한진희 목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함으로 인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게 감사하여 총회 본부 등 피감기관 역시 최선을 다해 감사에 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회 회계 김하중 장로는 6개월 동안 총회 살림 운영에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꾸짖어달라고 말했습니다. 108회기 총회 중간감사는 첫날 총회본부와 기독신문, 특별위원회 등 기관감사로 시작해 3일째부터 총신대와 GMS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사부는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피감 부서들의 지도와 교육에 비중을 두어 감사를 진행했다고 평했습니다. 전국교회의 사모들이 모처럼 환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3월 11일부터 4일간 열린 총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서였는데요. 100여 명의 사모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교육부가 제14회 전국 사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사모,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111명의 사모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 쉼을 얻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모 세미나는 김관선 목사와 소광선 목사 등이 강사로 섬겨 사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모들은 연이은 집회를 통해 목회 동역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되새기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에는 제주박물관과 삼방산, 카멜리아힐 등 제주도의 주요 명소를 탐방했으며 워터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조금 지쳤었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힐링받고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어제 오늘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모들은 또한 세미나에 대한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일정 확대와 함께 소그룹 모임과 간증 등 보다 실제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전국 사모 세미나는 총회가 2009년 시작한 행사로 목회 일선의 사모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며 위로와 충전의 시간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교단의 총신사랑이 봄바람처럼 불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총신대를 향한 기부와 기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총신대를 지원해온 분당중앙교회가 올해도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이번엔 선교 현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기부여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분당중앙교회가 총신대학교에서 청천 장학금 기증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껏 20억 원 넘게 장학금을 전해온 분당중앙교회가 이번엔 제3세계와 선교 현지 신학 지도자 양성을 위해 새로운 장학금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장학금은 현금이 아닌 ETF, 즉 상장지수 펀드로 진행합니다.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를 총신대에 전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분당중앙교회는 가을 학기 2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9월 1일 1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목회자나 선교사를 지망하는 학부생과 탈북자를 포함한 외국 유학생을 우선 선정하며 신학대학원생은 선교 현지에서 신학교수로 헌신할 인재들로 선발합니다. 제108회 총회는 낙태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생명 살리는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첫 행보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회와 교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재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생명존중위원회가 첫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는 낙태와 자살 예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태어난 생명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첫 강사로 나선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생명윤리를 강의했습니다. 그는 수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생명이라며 낙태 예방은 물론 자살 예방에 관해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도 짚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자의 경우에 자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신앙 고백이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어서 말하자면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신학자 조성돈 교수는 교회 현장의 현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자살 관련 지표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보통 한 13,000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십니다. 하루에도 35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27% 정도 됩니다. 일반 평균이 한 30% 되기 때문에 거진 오차 범위 안에 있다. 목회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죽음 역시 한국 교회의 엄중한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살 예방에 있어 교회는 아직 희망적인 곳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자살 예방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또 소그룹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차원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 교수는 예장 합동총회가 생명존중위원회를 조직해 생명지킴 운동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요즘 자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장례를 어떻게 치러줘야 될지 교회가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살 방지라든가 낙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앞선 기관들하고 MOU 체계를 해주어서 각 지역에서 아주 가깝게 공유할 수 있고 긴급할 때 서로가 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총회 생명존중위원회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기관과의 업무 협약도 필요하다는 강문구 위원장의 말처럼 위원회는 생명을 지키는 대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희귀 사료가 총신대에 기증된 사실 알고 계시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 정성구 박사가 평생 모은 사료들인데요. 교단 원로이자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정 박사에게 사료 기증의 취지와 바람을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광인처럼 사료를 모았다며 다음 세대를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칼빈박물관의 관장인 정성구 목사입니다. 이번에 총신으로 기증된 이 작품이 잘 전시되고 또 교육용으로 써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잘 전수되고 말하는 버톤 터치가 잘 돼야 되겠다. 또 총신에서 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개혁신학의 센터로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총회 목회자 사모 수양회는 사모만을 위해 교단이 매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팬데믹 전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쉼을 갖기도 했지만 현재는 100여 명의 사모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는 사모 사역인 만큼 교단적 차원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소식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